폐혈증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질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폐혈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작은 감염이나 단순한 건강 이상 신호를 방치하다 보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폐혈증의 모든 것을 파헤쳐 중년층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폐혈증의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폐혈증은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감염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지며 몸의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초기 감염이 치료되지 않으면 염증이 장기 기능을 손상시키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폐혈증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폐혈증은 전 세계 사망 원인 중 1번째를 차지하며 매년 약 1100만 명이 폐혈증으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대해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혈증은 종종 조기에 발견되지 않거나 단순한 감염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50대 남성이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폐혈증이 진행되어 있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감기라고 생각하며 몇 주를 버텼지만 사실은 폐렴으로 인해 폐혈증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이처럼 초기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폐혈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폐혈증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숨겨진 적입니다. 하지만 그 적을 제대로 알고 대비한다면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폐혈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질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폐혈증은 주로 감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몸이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악화되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날 때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제 역할을 넘어 과잉 작동하며 스스로를 해치는 상황과 같습니다. 중년층은 이러한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는 약해지기 시작하며 감염을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동시에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아 폐혈증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요로 감염은 중년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것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쉽게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당뇨를 앓던 한 55세 남성이 작은 발가락 상처를 방치한 결과 폐혈증으로 악화된 후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중년층에서 폐혈증으로 이어지기 쉬운 감염으로는 폐렴, 요로 감염, 복부 감염, 그리고 피부 상처 감염이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 예를 들어 혈관 카테터나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경우 감염 위험이 증가하며 이것이 폐혈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에서는 중년 이후 감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의학 저널에서는 폐렴구균 감염이 폐혈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60세 이상 환자에서 30%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폐렴구균 백신과 같은 예방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결국 폐혈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지 인식하고 작은 감염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에는 감염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폐혈증의 초기 신호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폐혈증은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질환의 초기 신호가 종종 일반적인 감기나 피로와 비슷해 쉽게 간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이 단순한 감염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폐혈증의 초기 증상은 주로 고열 또는 오한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체온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체온 변화는 면역 체계가 감염에 반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빠른 심박수와 가쁜 호흡도 나타나는데, 이는 몸이 산소와 혈액을 더 많이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중년층에서 갑작스러운 혼란, 졸음 또는 정신적인 혼미가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의료 연구는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폐혈증의 초기 경고 신호를 감지하고 6시간 이내에 적절히 치료를 시작하면 생존율이 4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 치료가 지연될수록 사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폐혈증이 의심될 경우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본인의 증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처럼 시작된 증상이 며칠째 낫지 않고 점점 악화되거나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느낀다면 이는 단순한 감염 이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례로 건강했던 52세 여성이 목감기를 방치하다 폐렴으로 발전했고 결국 폐혈증 초기 단계로 진단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증상이라고 여겨 시간을 허비했지만 병원을 찾는 것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회복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폐혈증의 초기 신호는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빠르게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혈증 진단에 필요한 과정과 최근 의학 기술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혈증이 의심될 때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열쇠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증상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학적 검사를 통해 감염의 정도와 장기 기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폐혈증을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우선 혈액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감염으로 인해 염증 수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바능단백과 프로칼시토닌 같은 염증 마커가 검사에 활용됩니다. 이 수치들은 감염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 배양 검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원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혹은 곰팡이 중 무엇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알게 되면 이에 맞는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폐혈증 진단 기술도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도입된 신속 진단 키트는 기존의 혈액 배양 검사에 비해 감염원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과거에는 결과를 얻는 데 몇 일이 걸렸지만 이제는 30분 안에 정확한 진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중년 환자의 사례에서 이 새로운 기술 덕분에 폐혈증 진단과 항생제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져 생명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폐혈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검사가 사용됩니다. 감염 부위를 찾기 위해 CT나 초음파를 시행하며 폐렴이 의심될 경우 흉부 X선 촬영이 진행됩니다. 또한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중년층의 경우 신장 기능이 평소보다 약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검사들이 필수적입니다. 진단 과정은 철저하고 세밀해야 하지만 환자와 가족의 빠른 판단도 중요합니다. 의료진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폐혈증을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폐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혈증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번 발생하면 치료 과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애초에 이를 막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폐혈증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 방법은 철저한 위생 관리입니다. 감염의 많은 부분이 손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손 씻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외출 후, 식사 전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해 꼼꼼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손 소독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좋은 대안이 됩니다.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지 않고 적절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상처가 감염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따라서 상처를 입었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소독제를 사용한 후 상처를 덮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처가 빨갛게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심해진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감염 예방의 핵심입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폐혈증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질환은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어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감염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들은 발에 생긴 작은 상처조차도 신경 써야 하며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방 접종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 그리고 대상포진 백신을 권장받습니다. 특히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50세 이상에서 정기적으로 폐렴구균 백신을 맞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혈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감염 예방을 돕는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정기적인 건강관리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백신 접종 시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건강관리가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은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감염과 폐혈증의 위험을 줄이고 더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폐혈증을 치료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폐혈증이 발생했을 때 치료 과정과 회복 후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폐혈증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폐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 손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병원에서는 폐혈증이 진단되면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갑니다. 우선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이는 감염원을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치료입니다. 특히 초기 치료에서는 감염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해 빠르게 대처합니다. 감염원이 확인된 후에는 더 효과적인 맞춤 항생제로 변경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폐혈증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수액 치료도 필수적입니다. 몸에 충분한 수액을 공급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기 기능이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상황에 따라 혈압 상승제를 함께 사용해 순환 기능을 보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산소 치료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해 적절한 산소 농도를 유지합니다. 심각한 폐혈증은 종종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에서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장 손상이 발생하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간 기능을 지원하는 약물 치료가 시행됩니다. 심각한 감염 부위가 발견되면 외과적 개입을 통해 감염 조직을 제거하거나 고름을 배출하는 절차인 배농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료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회복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혈증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중 일부는 장기 기능 저하, 체력 감소,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장기 기능 검사를 받고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중년층은 폐혈증으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재활 치료를 통해 점진적으로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식단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신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폐혈증에서 살아남은 환자 중 정기적으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6개월 후 삶의 질 지수가 3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회복 관리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폐혈증은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와 회복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폐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며 회복 이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폐혈증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폐혈증은 작은 감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나을 것이라고 방치한다면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주요 증상과 경고 신호, 그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은 폐혈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질환인지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의 힘입니다. 손 씻기와 같은 작은 습관부터 예방접종, 정기적인 건강검진, 면역력 관리를 통해 우리는 이 질환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나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폐혈증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의 유무를 떠나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건강을 잃으면 단지 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성공한다면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예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밝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폐혈증은 두려워해야 할 적이지만 우리가 이를 제대로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예방은 최고의 치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